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영어 공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총 3편으로 나뉘어져서 올라갈 예정이고, 첫 번째는 저의 소개, 그리고 현재 저의 영어 실력, 그리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문제, 제가 인식을 하는 문제와 그 문제를 분석하는 과정, 그리고 세 번째 영상에서는 그 결과로 제가 얻은 인사이트, 어떤 결론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찍는 이유는 저의 영어 공부는 현재 진행형이고 제가 오늘 얻은 이 결과는 현재 제가 시작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신은 잘 못하겠지만 이 오늘 얻은 방법론을 계속 삶에 적용을 해나가면서 앞으로 어떻게 이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지 동영상을 몇 편 더 올릴 계획인데, 만약 그 진행이 계속된다면 오늘 영상은 그 여정의 첫 번째 영상에 해당하는 그런 출발점이 되는 영상일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발견한 이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었을 때, 효과를 냈을 때 제가 과거를 돌아보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가 될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감히 확신하건대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어떤 자기만의 문제는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너무 다양해서 이 마치 옷을 기성복을 입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결과나 해결법을 외부에서 찾으면 나에게 꼭 맞는 해결법을 찾기가 힘이 듭니다. 마치 기성복처럼. 그래서 이 과정, 제가 생각을 하는 과정과 그리고 결론을 얻은 이런 일련의 작업들을 보면서 본인만의 문제를 발견하고 정의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좋은 예시 혹은 툴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로 제 소개를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아일랜드에서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자도 굉장히 분야가 많은데 저는 모바일 iOS, 안드로이드 이런 모바일 앱 개발로 커리어를 시작했지만 현재는 그냥 엔지니어, 백엔드도 다루고 때에 따라서는 프론트엔드도 다루는 그런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는 타이틀을 달고 아일랜드에서 5년 이제 거의 6년이 다 되어 가는데 5년 차가 되어 가고 있어요. 2019년에 아일랜드로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동영상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는 저의 2024년의 목표는 바로 영어입니다. 가장 큰 목표는 영어예요. 벌써 아일랜드에 살고 있고 취직까지 하고 그러면 영어가 일정 수준이 되지 않냐, 걱정할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의 현재 상태에 대한 공유를 잠깐 해보자면 제가 2019년에 아일랜드로 와서 학생 비자로 왔기 때문에 그때는 무조건 잉글리시 스쿨에 갔어야 했고 그 스쿨이 총 6개월 과정인데 그 과정이 끝나면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에서 저는 B2 레벨을 받았어요. 이 B2 레벨은 Upper Intermediate라고 해서 일상생활의 대화가 자연스러운 실력, 거의 지장이 없는 그런 실력입니다. 하지만 저의 문제는 이 공식적인 B2 레벨은 조금 뻥튀기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험을 볼 때에 나오는 그 실력과 그리고 정말 내가 잘하고 싶은 그런 영역,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B2 레벨에 한참 떨어지는 그런 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상생활의 영어가 시험 영어 그리고 해외 취업을 하기 위한 영어와는 얼마나 다른지 한번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기회가 된다면 더 자세히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해외에서 일을 하면서 배운 것도 많고 느낀 것도 많고 그래서 공유를 할 지점이 많은데 아마 그런 주제로 얘기를 할 때 이런 언어적인 부분도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오늘은 영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저의 현재 상태는 공식적인 B2 레벨보다 한참 떨어지는 수준이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언어 실력이라고 하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지죠.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말하기와 듣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말하기랑 듣기 모두 B2 실력 이하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미드도 잘 못 봅니다. 아주 쉬운 그런 시트콤 같은 미드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못 보는 실력이고, 그리고 라디오 같은 경우도 이해를 못합니다. 어떤 뉴스나 아니면 사람들이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 내가 아는 분야에서는 이해력이 한 10%, 20% 정도 되는 것 같고, 내가 모르는 분야, 특히 전문적인 분야, 예를 들어서 경제나 아니면 정치 이런 쪽으로 얘기가 진행이 되면 이해력이 거의 0%에 수렴하는 그런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 사람들이 지금 영어로 얘기는 하고 있구나, 이 정도 수준인 거죠.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제가 했던 실수를 잠깐 예로 들어보자면, 제가 며칠 전에 저의 여자친구랑 대화를 하면서 이런 실수를 합니다. What did you do tomorrow? 제가 하고 싶었던 질문은 What did you do yesterday? 이게 맞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말을 할 때 정말 어이가 없는 실수를 하게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는지 분석조차 잘 되지 않는 이런 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문법적인 오류, money를 moneys라고 발음한다든지 이런 실수를 아직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2024년의 목표로 영어를 잡은 이유는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까지 실력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제가 얼마나 더 영어권 국가에서 살든 저의 실력은 여기서 끝이겠죠. 이런 실수는 앞으로도 계속 발생을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정말 이제는 본격적으로 영어의 어떤 저의 영어 실력을 개선을 하지 않으면 나의 생존이 어려워질 것 같다는 그런 걱정 때문에 이런 목표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평범한 루트를 밟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학교에서 영어 교육을 받기 시작했고, 그리고 수능 영어 제가 아마 2문제 정도 틀렸던 것 같아요. 듣기에서 1문제 틀리고, 그리고 듣기 외에 이제 지문을 해석하고 답을 하는 그 부분에서 1문제를 틀렸는데, 그렇게 이제 영어 실력이 제 생각으로는 고등학교 때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거의 손을 놓다시피 하고, 또 운이 좋게 제가 여기에 와서 취직을 하고 일을 하고는 있지만 그 이후로는 영어 실력이 전혀 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2024년 목표를 영어로 잡고 나서 제가 이제 지금 2월 11일이니까 1월, 2월 조금 지나면서 이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일단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제가 과거에 돌이켜보면 제가 과거에 했던 영어 공부라고 한다면 수능 공부, 지문을 읽고 해석해서 답을 맞추는 공부,
혹은 뭐 알려진 여러 영어 공부법들이 있죠. 미드 보기, 섀도잉 하기,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과연 나랑 맞는 공부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일단 뭔가를 해야지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밀리의 서재에서, 제가 정말 애정하는 밀리의 서재에서 검색을 했더니 이런 책을 발견했습니다. 영어 책 10번만 읽으면 네이티브 된다. 오지연 님이 쓰신 책이고, 그래서 에이 설마 10번만 읽으면 네이티브가 되면, 10번만 읽어서 네이티브가 되면 영어가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을 이유도 없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비판적인 사고, 물음을 던지기 전에 일단 무조건 이 책을 믿고 따라가 보기로 결정을 하고, 이 Grammar in Use, 제가 이미 가지고 있던 책 인터미디어트 버전인데 이 책 10번 읽기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회도까지 한 상태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미드 보기입니다. 미드 보기는 너무나 이제 그 효과나 어떤 방법론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명할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드라마를 시청하는 것조차도 저에게는 어떤 노력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저는 넷플릭스도 보지 않고 유튜브도 잘 보지 않습니다. 어떤 이런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또 다른 종류의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미드 보는 것도 어려워서 잘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에 가장 즐겨봤던 스몰빌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슈퍼맨의 어렸을 적 시절을 다루는 그런 내용인데, 이때 스몰빌에 제가 정말 빠져서 팬페이지도 만들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팬페이지도 만들고, 그리고 스크립트, 그 자막 같은 경우도 제가 프린트를 해서 달달달달 외우고 다니고, 또 그 배우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자막 없이 오롯이 한국어를 느끼는 것처럼 이해하고 싶어서 이때 정말 이 스몰빌의 도움으로 저의 영어 실력이 확 뛰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도 재미가 없고 유튜브도 재미가 없고, 그러면 내가 예전에 스몰빌처럼 푹 빠져서 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생각을 해오기만 했는데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좀 성인이 돼서 그런지 이제 좀 어떤 분야에 빠지는, 정말 푹 빠지는 그런 경험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이런 내가 즐겨서 정말 빠져서 볼 수 있는 컨텐츠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헤매기만 하다가 올해 이제 생각을 바꿔서 그러면 스몰빌을 한번 다시 봐볼까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올해 제가 스몰빌 DVD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지금 한 편씩 다시 보고 있는데, 역시 그때 제가 이 스몰빌에 푹 빠져서 좋아했던 것만큼 다시 그 열정, 그리고 그렇게 어떤 덕후처럼 빠져서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잘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노력이 있다면, 제가 영화를 보는 것도 그렇게 즐겨하지 않아서, 이러면 언어 어떤 분야에 있어서든 언어 학습이 굉장히 어렵죠. 일단 언어 학습은 인풋을 굉장히 늘려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인풋을 늘리는 과정을 즐길 수 없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의식적으로 제가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려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기회를 만들지 않으면 정말 집에 처박혀서 정말 내향인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이 연간 멤버십을 끊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많으면 한 달에 4번,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영화관에 가서, 당연히 자막이 없죠. 여기는 현지니까 자막 없이 어떤 컨텐츠를 보고 2시간 정도는 오롯이 그 스크린에 집중해서 그 인풋을 늘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해왔던 노력이에요. 그래서 뭐 남들이 보기에는 이게 노력이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일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성인이 되고 나면 다른 신경 쓸 것들도 많고 일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또 개인적인 자기 개발도 하고 나면 이제 하루 중에 남는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런 시간들을 쪼개서 하기에는 이런 노력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문제는 이런 노력들이 효과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생각이 드는 데에는 어찌 보면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노력이 부족해서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아직 이런 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이르지 않을까? 이런 활동을 뭐 1년에서 2년 정도 한다면 어떤 성과가 보이지 않을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문제는 얼마나 더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노력들이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뭐 10년을 해야 하는지 20년을 해야 하는지 얼마나 더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런 노력들이 측정이 불가하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의 영어 실력이 그래도 조금 늘고 제가 수능에서도 좋은 성적, 제가 뭐 만점은 아니어서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고등학교 때는 시험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나의 실력을 주기적으로 체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노력한 만큼 점수가 올라가는 것이 보이죠. 그래서 공부하는 과정은 재미가 없더라도 그래도 점수가 뭐 지난주에 했던 시험에서는 5개 맞았는데 이번 주 한 시험에서는 6개 맞았다. 그러면 그런 진전에서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노력들이 재미가 없다. 이것이 문제인 거죠. 뭐 미드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이런 걸 즐기는 분들이라면 별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영어 실력을 높이는 데 해당하는 방법들이 제가 전혀 재미를 느낄 수 없는 방법들이다. 하지만 나는 영어를 잘 하고 싶고, 그리고 이게 옵셔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저에게는 필수인 부분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런 문제, 오늘 제가 이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라는 생각을 시작을 했고, 이 생각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개선할 수 있을까? 두 번째에서는 이 문제를 한번 어떻게 분석하는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